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스포츠 산업론 11강 스포츠 법 그리고 위험 관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7일 강의를 4월 16일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뭐 투표도 잘 하시고 뭐 잘 쉬시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음, 혹시 뭐 눈치 빠른 분들은 뭔가를 좀 알아차리셨을지 모르는데 제 뒤 좀 배경이 바뀌었죠. 예,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예, 지금 제가 평상시 녹화하던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환경이 좀 바뀌면은 항상 체크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녹화가 잘 돼야 될 텐데 아무튼 뭐 예, 그렇고요. 음, 여기 사진을 지금 보시죠. 이게 이제 어제 발표한 뉴스인데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여러분께 드렸던 읽기 자료 숙제하고 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있죠? 스포츠 경제에서 나오는 내용들 하고 이제 사실 모든 게 들어있어요. 이 사진 하나에.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 5분 정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이 뭐 잘 아실 텐데, 이 사진이 이제 두 명의 선수가 있죠. 꽃다발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예. 이 두 선수는 이제 배구 선수입니다. 예. 우리나라 선수고, 배구 선수이고, 프로 선수들 있죠, 둘 다. 예. 그런데 이제 두 선수가 잘 보시면은 뭐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유명한 선수들이니까 국가대표고요. 이 선수들이 좀 닮았죠, 둘이. 예. 얼굴이 많이 닮았죠. 예. 닮은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똑같죠. 물론 이 선수들이 이제 약간 뭐랄까요. 이렇게 전문가의 이렇게 손길을 약간 이제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얼굴이 뭐 태어날 때 그대로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뭐 닮은 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쌍둥이에요, 둘이. 쌍둥이니까 뭐 얼마나 닮았겠어요. 거의 비슷했겠죠.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슷하게 닮았을 텐데 그 두 선수가 이제 모두 배구 선수이고 국가대표이고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젊은 이제 선수인데 음, 이 왼쪽에 있는 선수가 이제 이재영이라는 선수고요. 오른쪽이 이다영이라는 선수인데 둘이 쌍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쌍둥이고 이제 재영이 왼쪽에 있는 이재영 선수가 약간 언니입니다. 얼마나 언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언니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두 선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에 갔죠. 프로에 갈 때 어떻게 갔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드래프트라는 제도를 통해서 프로에 입단했어요. 그 드래프트니까 두 선수가 어떻게 됐냐면 전체 1번 지명을 받은 선수가 이제 이재영이었고요, 왼쪽. 그리고 전체 2번 지명을 받은 선수가 이다영이었어요. 그래서 두 선수는 각각 다른 팀으로 갔죠. 그래서 이재영은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라는 팀으로 갔고, 이다영, 오른쪽 이다영 선수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라는 팀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5, 16, 14, 15 시즌이었나? 15, 16 시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14, 15일 겁니다. 아마 정확하지 않으니까 혹시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그때 이제 신인으로 입단을 해서 이제 일정 기간 뛰었죠, 한 팀에서. 각각 소속팀에서 뛰고 이제 올해 시즌이 끝나고 나서 FA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 드래프트였다가 FA가 돼서 이제 어디로 갈 건가 관심이었는데 이제 이재영 선수는 소속팀에 잔류를 했고 그 이다영 선수가 오른쪽 선수가 현대건설에서 이적을 해서 이 언니가 있는 핑크 스파이더스 흥국생명으로 이제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선수가 이제 마침내 같은 팀에서 뛰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벌써 두 개 나왔죠. FA 나왔고, 그리고 그 전에 드래프트가 나왔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샐러리 캡, 그쵸. 샐러리 캡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여러분 숙제로도 제가 읽기 자료 과제로도 드렸는데, 샐러리 캡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연봉 총합의 선수들 연봉을 모두 합친 금액의 어떤 상한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여자 프로 배구 팀의 한 팀의 셀러리 캡이 14억 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올 시즌부터, 그러니까 이번 계약부터
그게 23억으로 이제 늘었습니다. 그 금액이, 셀러리 캡이. 그랬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같은 팀에서 뛰게 될 수 있었어요, 사실은. 만약에 그 14억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은 아마 둘이 같이 뛰긴 힘들었을 겁니다. 두 선수 다 연봉이 높기 때문에. 예. 뭐 배구가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가 좋다고 해도 뭐 두 명만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최소 7명, 6명 혹은 7명의 리베로까지 거기에다가 또 후보 선수들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셀러리 캡 액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만큼 금전적 여유가 생겨서 흥국생명팀이 그 두 선수를 모두 잡아오는 예, 이런 계약이 이제 어제 있었어요. 어제 그저께 예, 15일 무렵에 그쵸 있어서 음, 그 얘기를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아, 우리가 배운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반가운 마음에 이 사진을 이제 올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뉴스를 보실 때 배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아, 그렇지 우리가 FA 이런 거 배웠었지. FA, 셀러리 캡, 그리고 드래프트 이런 얘기 배웠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실제 생활에 나오긴 나오나?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배우는 산업론이나 그 제가 또 가르치는 시설관리론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전에서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니까요. 예. 어떻게 이게 실제 생활과 연결되나?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어떻게 이 우리가 배운 게 나오나? 이걸 이렇게 수시로 좀 자꾸 확인하시면서 예. 이게 익히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처음에. 예.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스포츠 법과 위험 관리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와 법은 뭐 중요한 부분이죠. 스포츠 경영학에서 혹은 뭐 마케팅에서. 예.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게 스포츠 산업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계약 관계가 얽혀 있어요. 무슨 모든 뭐 사업이 다 그렇지만 예. 비즈니스 뭐 경영 다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약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계약 그리고 또 이게 스포츠는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게 그 몸을 쓰는 종목이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관리하고 예방하고 처리하고 또는 보상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법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사전에 알지 못하면은 그 일 처리하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뭐 변호사 수준의 법률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예,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흐름을 짚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위험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세상에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좋죠. 예, 뭐 제가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날이 4월 16일이니까 또 세월호 사건이 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고가 아예 안 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뭐 그럴 순 없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사고도 나고 뭐 그런 법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대처하느냐, 그쵸?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뭐 처리하고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하고 이런 것들 그런 과정이 뭐 굉장히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정확해야겠죠. 예, 뭐 그런 내용과도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포츠와 법은. 그래서 이제 스포츠와 법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기존에 있는 법령을 스포츠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더 많겠죠, 아무래도. 예. 그게 여기 나온 예가 몇 개 있는데 타이틀 9이 있고 또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해가지고 줄여서 이제 ADA라고 하는데 이런 법들이 있거든요. 뭐 이걸 뭐 자세하게는 그렇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타이틀 9이란 법은 이게 원래 교육법이에요. 교육법. 그래서 교육에서 그 남녀 평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원칙은.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공립학교 이런 데서 미국에 물론 미국 법입니다. 예, 공립학교에서 그 이제 공적 자금을 받는 공립학교들이 이제 남학생이나 여학생한테 그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스포츠에 연결이 됐냐면은 그 운동부가 보통 예전에는 남자만 많았거든요. 미국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운동부가 거의 남자고 여자는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스포츠는 남성의 것이었으니까 과거에는. 예. 그랬는데 이 법이 생기면서 야, 니네 남자 운동부 5개 있어? 여자도 그 똑같이 만들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여학생들이 스포츠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여성 스포츠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스포츠법이 아니고 그 교육법이었는데 스포츠에도 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ADA는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그 장애인을 보호하고 또 그들의 그 복지를 증진시키는 이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포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은 스포츠 시설 있잖아요. 스포츠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경기장이 있는데 뭐 계단밖에 없고 엘리베이터가 없다든가, 그쵸, 화장실이 뭐 문턱이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 이 법이 통과된 게 1990년 무렵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은 건물은 다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 동선을 배려한다든가 그 지정 좌석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스포츠법이 아니죠, 당연히. 당연히 그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인데 스포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의 것과는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스포츠 산업을 위해서만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경우. 여기 예를 보시면은 스파르타 of 2004. 스파르타라는 게 이게 이제 스포츠 에이전트 Responsibility and Trust Act를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포츠 에이전트의 책임과 어떤 신뢰에 관한 법, 뭐 이런 얘기죠. 한국말로 하자면. 그래서 스포츠 에이전트의 뭐 할 일, 뭐 자격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해 놓은 이런 법이에요. 예. 이건 이제 우리나라 게 아니고 미국 법인데, 예. 그러다 보니 이거는 근데 이제 완전히 스포츠에 관한 법이죠. 딱 그 필요성, 스포츠 산업이 점점 커지면서 에이전트들이 막 난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 뭐 무자격자 사기꾼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좀 정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 제한하고 그 명시해 놓은 그런 법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법이 이제 2개 나오는데 여기 국민체육진흥법, 이게 좀 더 큰 법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제 스포츠산업진흥법,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이제 스포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스포츠의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생활체육이라든가 뭐 경기 단체 운영 뭐 이런 것들,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지금 듣고 있는 과목이 스포츠 산업론이니까 스포츠 산업진흥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뭐 이걸 굳이 뭐 외우거나 뭐 아주 파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길지 않아요. 이렇게 한 뭐 조항이 한 뭐 25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다 읽는데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그 검색창에 이렇게 치시면은 스포츠 산업진흥법 이렇게 치시면은 그 바로 그 사이트로 연결돼요. 그 법조문이 나오는 사이트로 이렇게 뭐 아마 law.co. 아니 loa.go.kr 이렇게 돼가지고 글로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예, 뭐 우리가 배운 내용도 많이 있을 거고 수업 시간에 예, 그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와 법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걸 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어,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스포츠 법이 스포츠 경영학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이 아니라 모든 그 스포츠 경영학 프로그램에서 이 과목을 가르쳐요. 예. 그 한 과목으로. 그한 학기 내내 그 스포츠 법에 대해서만 배우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스포츠도 잘 알고 법도 잘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법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법을 잘 알면서 스포츠까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미국에도 심지어. 예. 어, 반대로 스포츠는 잘하는데 법을 모르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제가 그 다녔던 프로그램에서 이 과목이 있었는데 당연히 예. 그 전에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있었거든요. 그 법을 전공한 그
스포츠 법을 구체적으로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떠났어요. 제가 이제 가기 한 1, 2년 전에. 그래서 이제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제 우리 과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동네 변호사 동네 변호사인데 스포츠 좀 좋아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가르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많이 못 배웠죠. 예.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아다시피 뭐 제가 뭐 변호사도 아니고 법에 뭐 정통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 과목을 이제 배우기도 했고 또 뭐 얄팍하게 가르쳐도 봤고 미국에서 예. 그리고 또 뭐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남은 시간이 뭐 한 30분 남짓인데 좀 중요한 그 키워드 위주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뭐 최대한 현실과 이렇게 연결 지어서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개념이 나옵니다. 보다시피 자 예측 가능성 그리고 합리성 뭐 이런 얘기인데 합리성이라는 거는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된다는 얘기고 예측 가능성은 뭐 쉬운 말이죠. foreseeability. foresee의 for가 F-O-R-E거든요. F-O-U-R이 아니고 네 개가 아니고 예. 어, 앞이란 뜻이에요. for가 붙으면은 for F-O-R-E. 여러분 골프 치실 때 여러분 중에 혹시 하재영 교수님 골프 수업 듣는 사람 있나요? 예. 어떻게 합니까 수업 요즘에? 그 골프 수업을 온라인으로 할 수 없을 텐데 뭐 룰 배우고 이러나요? 하여튼간 예. 어, for가 이제 앞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치다 보면은 이제 어떨 때는 그 앞팀이랑 뒷팀이랑 간격이 굉장히 좁을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골프장은 좀 붐비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빽빽하게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럼 잘못하면 이게 내가 뭐 아이언샷이나 드라이브샷을 딱 쳤을 때 앞에 가는 사람들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큰일 나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조심하라고 뒤에서 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공 날라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for라고 해요. for F-O-R-E예요, 그게. for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그게 공 날라가요, 조심하세요 이런 뜻이니까 그럼 이제 앞에서 치던 사람들이 막 고개를 숙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막 숨죠 이렇게 예. 맞으면 아프니까 이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 모르고 어떤 분들은 예. 이게 for가 란 말을 몰라서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단어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이제 볼 B-A-L-L인 줄 알고 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예, BALL이라고 얘기해도 알아듣습니다. 공이 날아간다는 얘기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FOR이다 이제 이거예요. 앞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foreseeability는 앞을 볼 수 있음 이런 뜻이니까 그 예측 가능함 이런 얘기죠. 예. 이게 뭐냐면은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닥칠 때 이게 이제 예측 가능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봅시다. 사진에 지금 보셨죠? 수술할 때 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뉴스에 막 나오죠. 어떤 의사가 수술하다가 뭐 실수로 가위를 뱃속에 넣고 뭐 그냥 다시 닫았다. 응? 그래가지고 환자가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이상해서 병원 가봤더니 엑스레이 찍었더니 이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거 소송 각이죠. 100%죠, 이건 뭐.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가 이거 당연히 물어내야죠.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그쵸. 뭘 하냐면 보통 동의서를 씁니다. 예? 수술하다가 잘못되었을 때 죽어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동의서를 쓰잖아요.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 안 쓰면 수술 안 해주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걱정 혹은 이제 예상을 하긴 하죠. 혹시 내가 그래 뭐 이 수술 받다가 뭐 잘못되면은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수술할 때 의사가 가위를 내 뱃속에 넣고 수술을 다시 닫아버릴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매우 적을 뿐더러, 그래서는 안 될 뿐더러, 그거는 foreseeable한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쵸?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잘못이 있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한 사람이.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자, 이런 거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뭐,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런 그 안내 표지판을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이제 뭐 맥도날드 이런 데 가가지고 가면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콜라를 들고 가다가 엎질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바닥에. 그럼 어떡합니까? 종업원이 와가지고 후딱 이제 치우죠. 뭐 이렇게 그 마대자루를 막 닦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걸 세워놓죠. 이런 거를.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자, 그 이유는 뭐 물론 뭐 이제 그 고객이 거기서 넘어져서 다칠까봐 그 걱정되고 조심하라고 하는 그 이유도 있죠, 물론. 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이유냐면 이게 이걸 안 놨다가 고객이 넘어져서 다칠 경우 소송하면 이건 그 업소가 100%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음으로써 봐라. 우리가 니네한테 이걸 고지하고 안내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걸 이제 뭐 고지와 안내 의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봐봐라. 너의 위험은 폴시업을 한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예측 가능을 하게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달라진 거죠. 이거랑 이거의 그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의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 그러면은 그건 업소가 물론 뭐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들의 의무를 어느 정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 이거 합리성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이 그림이 도대체 뭔가 하겠는데 화장실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수세식 좌변기를 여러분은 이 좌변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죠? 그렇죠? 여러분은 이거 말고 다른 변기를 이용해 본 적이 거의 없죠? 예. 뭐 재래식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 어쩌다가 무슨 뭐 저기 뭐 시골에 가면 뭐 아직도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시골에도 뭐 시골에 누가 요즘에 이런 거 씁니까? 그 재래식 누가 씁니까? 다 뭐 수세식이죠. 그런데 저는 그 초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그 학교 화장실이 재래식이었어요. 예, 믿을 수 없죠. 예, 그 정도로 이게 그런 시절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 변기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이 있는데 예, 호텔에 온 손님이 그 변기 뚜껑 위에 올라가서 그 여기 보면은 왼쪽 맨 위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보다가 이게 넘어져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뭐 다쳤다. 다리가 부러졌다 예를 들어서 합시다. 그럴 때 이 손님이 그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니네가 화장실 이상하게 전화가지고 내가 다쳤다.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은 합리성 측면에서 사람이 그 그냥 정상적으로 변기에 앉아서 이렇게 볼일을 보는 게 아닌 그 외의 방법으로 볼일을 보는 거는 조금 그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이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80년대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시안 게임 올림픽을 했잖아요. 86년, 88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좀 저개발 국가 당시 저개발 국가에서 왔던 어떤 선수들 중에는 이 사용법을 몰라서 막 그 되게 이상한 방법으로 볼일을 본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뭐, 갑자기 좀 더럽네요. 하여튼 근데 아니 뭐 그건 문화니까 하여튼간 예. 뭐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뭐 21세기인데 2020년인데 예, 뭐 전 세계 어딜 간들 예, 이런 화장실이 아닌 곳이 뭐 거의 없겠죠. 예, 특히 대도시에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리저너블한 거냐 아닌 거냐의 차이죠. 예, 아까 그 손님은 아마 이상한 방식으로 볼일을 보다가 다치는 그 손님 화장실에서 아니 그 예, 호텔 화장실에서 예, 소송에서 이기지 못할 겁니다. 아마 예. 뭐 변호사가 받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사건은.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foreseeability, reasonable 요 개념을 한번 해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reasonable 하고 foreseeable 하냐 그 얘기인데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야구장에서 파울볼에 얻어맞은 상황이에요. 자, 이게 위험이 이제 있는데 이런 위협을 여러분이 이 위협이 foreseeable 한 거였나요? 첫 번째. 그리고 reasonable 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사람이 파울볼을 잡으려다가 공에 맞아서 다쳤어요. 뭐 좀 심하게 다쳤다고 칩시다. 뭐, 예. 뭐 광대뼈가 함몰됐다. 예를 들어서 아유 끔찍하네요. 하여튼 근데 그럴 수 있잖아. 이 사람 좀 위험해요. 지금 보니까 어우 거의 코 옆에 바로 맞았는데 광대뼈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구단을 상대로 뭐 혹은 파울볼을 친 선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야구를 보러 가는 행위 자체가 야구에서 파울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관중석으로 많이 가잖아요, 공이. 그러다 보니 파울볼이 언제든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것이 폴시업을 하죠. 예측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저너블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합리적인 상황이잖아요.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뭐 진짜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게 뭐 야구장 가면은 어떨 때는 뭐 내 옆으로 한 공이 한 3번, 4번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구 팀들이 다 그 써놓죠. 티켓 이런 데다 보면 조그맣게 어? 파울볼 날라오는 건 네가 알아서 피해라. 이렇게 써놔요. 보면 이제 물론 뭐 점잖게 써놓지만 예. 다치면은 우리가 현장에서 응급 치료만 해주고 나머지 병원비는 네가 내야 돼. 뭐 이렇게 써놔요. 보면 이제 조그만 글씨로.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판에서 못 이깁니다. 이 관중이. 왜냐하면 이건 폴스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뭐 축구를 하는데 축구 선수 A가 축구 선수 B하고 몸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가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때 축구 선수 A가 그 상대 선수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소속팀 혹은 상대팀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까? 연맹을 상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예, 그거는 왜냐하면은 축구에서 뭐 부상은 늘 있는 일이잖아요. 안타깝지만. 예, 그래서 foreseeable, foreseeability라는 개념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마찬가지로 이 사진은 좀 설명이 필요하죠. 예. 그 골프 경기에서 나온 사진인데 실제 사진일 거예요. 이거. 예. 보면은 좀 다들 표정이 어둡죠. 예. 이제 가운데 이렇게 앉아있는 이 남자 젊은이가 이제 공에 맞은 거예요. 그 갤러리인데 골프를 보러 왔다가 선수가 친 공에 맞아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정신이 좀 없어 보이죠. 눈이 좀 눈이 퀭하네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 엄마인지 뭐 아니면 행사 관계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 행사 관계자인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 선수인가 봐요. 공친 선수. 선수는 사실 책임이 없어요. 이 경우에. 아까 그 파울볼의 경우처럼 선수는 뭐 그냥 어떻게 칠려다 친 건데 그게 잘못 맞아가지고 관중한테 맞은 거죠. 갤러리한테. 근데 이제 뭐 법적인 책임은 없겠지만 그래도 미안하니까 와가지고 이제 아 괜찮냐?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쓰던 장갑을 장갑을 빼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얘한테 이거 위로의 차원에서 이제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갤러리 저는 골프장에 그 갤러리로 가본 적은 없는데 그, 그 갤러리로 갔을 때는 공이 재수없게 날아와서 나한테 맞을 수도 있다는 각오는 하고 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진짜 각오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 일반적인 통념은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 갤러리가 뭐 행사 주최 측이나 선수한테 소송을 걸 수 있냐? 뭐 있죠 있기야. 근데 아마 이기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예. 그게 foreseeability하고 reasonable이란 개념에서 좀 더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특히 그 미국에서 가르칠 때는 스포츠러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네글리전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스포츠 그 법 과목이 없는 그 학과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뭐 한국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유가 나오겠습니다. 이제 보시죠. 이게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은 주의 태만 혹은 업무 소홀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과연 그 스포츠에서 뭐가 어떻게 중요한가 한번 보죠. 자, 이거는 어떨 때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조건이 카메라가 이쪽으로 비춰야 나오는군요. 네.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 네글리전스가 성립합니다. 세 가지가 다 갖춰졌을 때 첫 번째,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예, 의무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아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선생님인데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예, 온라인 말고 이제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왠지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여요. 표정이 뭐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고 막 자꾸 기절하려고 그러고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를 계속했다. 그렇게 칩시다.
욱욱 이러면서 막 그 되게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때요?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이니까 그 교실에서 물론 학생들한테 잘 가르칠 의무도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그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더 크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이 아픈데 야, 그거 좀 아프다고 그거 수업 못 들어? 그 꾀병 부리지 말고 어? 열심히 들어. 이렇게 막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예. 그랬는데 그 학생이 갑자기 퍽 쓰러졌어요. 하면서 거품을 물고 한 30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못하게 그냥 앉아 있어. 쉬는 시간에 불편하면 병원 가.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선수란다. 그 학생이 갑자기 퍽 쓰러졌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그 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죠. 예. 좀 더 얘기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 이제. 예. 의무가 있는데 다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영어로 하기하면 duty가 의무고, breach라는 게 이제 그 의무의 불이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데미지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요 세 개를 다 체크가 되면은, 네글리전스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거는 이제 너무 끔찍하니까 하지 말고, 딴 걸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태권도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칩시다. 태권도장을 하면 이제 그 도장 안에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이제 막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사범님인데 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범으로서 그 교실 안에 있는 그 어린이들을 지휘 감독, 뭐 지도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돌봐줄 의무도 있는 거고.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응? 근데 좀 이따 받으려고 했더니 막 계속 와요. 막 5번, 6번. 응? 응? 오빠 왜 내 전화 안 받아? 뭐 마음이 떠난 거야. 좀 어쩔 수가 없어. 나갔어 이제. 나가가지고 복도에서 전화 받은 거야. 야, 야, 나 지금 저기 애들 가르치니까 좀 이따 전화해. 바쁘거든. 근데 이제 안 끊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통화를 한 5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막 비명 소리가 막 들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애들 둘이서 막 싸우다가 한 명이 뭐 코피가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그랬는데 이제 그 코피 난 애 엄마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 어디 가셨어? 물어보니까 선생님 없었는데 뭐 이렇게 관장님 어디 가셨어? 그러니까 관장님 그때 없었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엄마가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애들을 어떻게 놔두고 혼자서 전화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뭐 이러면서 이제 소송을 건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끔찍한 일이지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일. 실제 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어린이들을 마땅히 돌봐야 했을 의무가 있었죠. 의무 체크되네요. 두 번째, 하필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요. 잠깐 나가 있었으니까. 예, 체크.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코피가 터졌잖아요. 그 어린이가.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했네요. 예. 그러면 이게 체크 3개로 여러분 소송 걸리면 집니다. 이거. 예. 뭐 얼마짜리가 걸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무슨 이벤트를 하건 뭐 태권도 도장을 하건 뭐 뭘 하건 간에 이건 항상 그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 그러니까 의무를 절대 태만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라이프 가드, 그러니까 인명구조원, 뭐 수영장에서 인명구조원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필 그때 뭐 친구하고 얘기하고 있느라고 물에 빠진 사람을 못 봤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큰 뭐 부상을 당했다. 이럴 경우에 이건 큰일 납니다. 소송 걸리면 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제 머리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 예전에 가르칠 때는 DBD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어요. 미국 애들한테는 D, B, D, duty, breach, damage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그 꼭 이 세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나한테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는 이건 좀 네글리전스로 걸린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뭐 캠프 이런 거 있죠. 어린이 캠프 이런데 예전에 한 10년쯤 전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고등학생들이 그 서해안의 해병대 캠프에 갔다가 훈련 받다가 이게 물에서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예. 물론 뭐, 거기 있는 교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학생들을 구하려고 했고, 이렇게 잘 보고 있었다고 해도, 이게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나면 굉장히 위험한, 뭐랄까, 안 좋죠. 예. 근데, 일단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의무를 항상 내 의무가 어디 꺼진지 정확하게 체크해서 항상 그걸 잘 하고 있나 확인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에서 걸리면은 이건 네글리전스는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책임에서.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네글리전스. 그 다음에 네, 자 이거 보시죠. 이게 이제 조금 좀 슬픈 얘기인데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미국의 풋볼 있잖아요. 미식축구 팀이 이제 연습을 할 때 이렇게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카메라로 찍습니다. 이렇게 필름으로. 왜냐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봐야 잘 보이거든요.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코치한테 줘요. 이 찍은 필름을. 그러면 코치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틀어놓고 이제 작전을 검토를 하죠. 아, 얘를 뭐, 그래서 나중에 선수 기용할 때라든가 이럴 때 이걸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높아요. 한, 건물로 치면 거의 10층 가까운 높이거든요. 굉장히 높죠. 근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뭐 물론 뭐 옆에 이제 보호대가 있긴 하지만 저기서 서서 몇 시간 동안 있으면 어지럽기도 하고 다리도 풀리고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지도 못해요 이거. 근데 이제 이게 어때요? 물론 이게 무너지진 않겠죠, 솔직히. 뭐 이게 뭐 포시어빌리티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갑자기 무너지게 하겠어요, 설마?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날씨가 되게 안 좋아요.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막 오고 이런 날 있다고 칩시다. 그런 날은 어떻겠어요? 그런 날은 좀 위험하죠. 아무래도 바람이 휘휘 불면 막 이게 흔들흔들 할 텐데 살벌하지 않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5년 그쯤에 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13년, 10에서 15년 사이쯤인데 미국의 노트르담 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거든요. 예, 노트르담 유니버시티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미식 축구의 아주 뉴욕 양키스 같은 학교예요. 예. 미식축구의 전통이 뭐 어마어마한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비가 오는 날 해필 바람 불고 비 오는 날 그 학생이 알바로 이 위에 올라가서 그걸 찍은 거예요. 이렇게 필름을 연습하는 필름을. 그런데 이제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그러니까 안 좋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얘가 그 위에 올라가서 트위터에다가 쓴 거예요. 야, 나 지금 알바하는데 바람 엄청 불고 이거 막 휘청휘청 거려. 나 잘못하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장난 삼아서 막 킥킥킥 쓰면서 이제 그걸 써서 올린 거예요. 이제 트위터에. 그랬는데 진짜 몇 분 있다가 이게 휘청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이게 땅으로 추락을 해서 그 학생이 죽었습니다. 예. 아니 무슨 일이 아닌데 진짜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얘기했던 DBD를 생각해 봅시다. 예. 학교나 뭐 풋볼팀 감독이나 이 학생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었나요? 당연히 있죠. 예. 학생이자 직원이잖아요, 일종의 풋볼팀에. 예. 그런데 이 학생이 그 안전한 상황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죠. 예. 그런 의무가 있는 건데 그 의무를 다 했습니까? 아니죠. 예. 위험했죠, 굉장히. 왜냐면 이게 바람이 불고, 그냥 평상시 같았으면 날씨가 좋고, 바람도 안 불고, 이런 날 같으면은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니죠, 이게.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이게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 날씨가 안 좋으니까 오늘은, 너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올라갔을 때 너 내려와라, 이제 위험하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듀티에 걸리는 거예요. 그쵸? 첫 번째. 두 번째, 듀티가 있었고, 브리치.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지 못했죠. 야, 빨리 내려와. 위험하니까 이제 그만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냅뒀으니까 어떻게 돼요? 몰라요. 뭐 어떻게든 저 무서워서 내려갈래요 했는데 야, 웃기지 말고 찍어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
빨리 내려와라고 안 한 것만도 그거는 예, 의무의 태만이에요. 예, 브리치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걸리죠. 세 번째 데미지. 뭐 학생의 목숨을 잃었는데 뭐 이보다 큰 데미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옴짝달싹 할 수 없이 이거는 이제 그 네글리전스에 걸리는 건데 예, 이 학생 부모가 학교를 고소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위로금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예, 끝났는데 사건은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물론 이 사진은 아니 이 사진 맞아요. 이게 근데 이 아래 위 사진은 다른 사진입니다. 물론 예, 근데 어, 실제로 이렇게 엎어졌어요. 그 크레인이. 그래서 그 학생이 예, 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뭐 스포츠법에서 뭐 여러 가지 사례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자, 여러분도 이제 좋아하는 팀이 있고 안 좋아하는 팀이 있잖아요. 예, 라이벌 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원정 경기를 갔다고 쳐봅시다. 원정 경기. 예. 원정 경기를 가는데 내가 이제 응원하는 팀 유니폼을 입고 갔어요. 가가지고 막 응원을 했어요. 우리 팀이 이겼어. 와, 이 원정 가서 이기면 기분이 더 좋습니다. 예. 이게 그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서 통쾌하게 이기고 집에 갈 때 막 응원가 부르면서 막 가요. 근데 그러면 어때요? 그 홈팀 팬들 입장에서 열받을 거 아니에요. 아이씨, 경기 진 것도 열받는데 저 원정 팀들이 와가지고 저기서 설치고 있네. 그러면 이제 시비가 붙을 수도 있죠. 한 잔씩들 했겠다 이제 딱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쩌라고 뭐 이러면서 뭘 꼬라봐 막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게 LA 다저스 있잖아요. 그 LA에 뭐 박찬호가 있었고 유현진이 있었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매우 친한 그 친근한 팀인데 다저스의 경기장이 꽤 크고 좋아요. 뭐 오래됐지만 근데 거기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팬이 간 거예요. 경기를 보러. 뭐 샌프란시스코 유니폼을 입었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경기를 보고 나왔는데 주차장에서 다저스 팬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상황이. 뭐 어떻게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막 그래서 서로 이제 몸싸움을 하다가 이 이제 다저스 팬이 이 자이언츠 팬을 이렇게 패대기를 땅에다가 이렇게 촥 쳤는데 이게 머리를 땅에 띵 붙여가지고 뇌를 다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뇌를 다치다 보니까 이제 수술을 막 해가지고 뇌 수술을 크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정상인이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평생. 그래서 이 사람이 다저스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자, 니네는 이 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을 뭐 홈팬이건 아니건 간에 당연히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브리치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 나한테 물어내라 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애매했던 게 뭐냐면은 다저스가 이제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이게 아니, 경기장 안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경기 끝나고 나서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그걸 컨트롤합니까? 이렇게 항변했어요. 다저스가. 그 말도 약간 일리가 있죠. 도대체 어디까지를 경기장 안으로 볼 것인가? 주차장까지는 경기장인가? 아니면 건물 안만 경기장인가? 아니면 주차장을 벗어났지만 뭐 야구장에서 뭐 반경 뭐 500m 이내는 뭐 야구장으로 볼 것인가? 그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 그 뉴스 신문 기사를 제가 이제 캡처한 건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다저스가 졌습니다. 그 이 원고가 이겼죠. 그 소송을 건 사람을 원고라고 하잖아요. 원고가 이겨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오죠. LA Dodgers must pay 15 million to baseball fan beaten at stadium.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얻어맞은 팬에게 15밀리언이니까 1,500만 달러를 주라고 어, 명령을 받은 거죠. 1,500만 달러면은 얼마인가요? 500만 달러가 50억이니까 150억이네요. 더 되겠네요. 환율이 요즘 1,200원 넘으니까 한 뭐 거의 200억 되겠네요. 하여튼 뭐 아니 뭐 돈으로 뭐 그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경기장의 그 시설 담당자다, 뭐 경기장 직원이다 그럴 때 관중의 안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신경을 많이 써야겠죠, 당연히. 보다시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왜냐하면은 일단 뭐 관중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안 되는 이유도 있지만 이게 우리 팀한테 엄청난 그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이제 그 퍼실리티 매니저, 시설 관리자의 임무이고 또 이게 그 어때요? 법이나 이런 것과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스포츠에서. 그러니까 뭐 이 사례는 무수하게 많아요. 뭐 캠프에서 뭐 어린이가 다쳤다든가 뭐 수영 캠프를 하는데 어린이가 어? 뭐 정말 불행하게 뭐 죽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 기본적인 개념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무슨 뭐 학원을 운영하실 때라든가 뭐 구단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라든가 뭐그 밖에 다른 뭐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예, 다 이렇게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스포츠와 법을 뭐 너무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이거 외에 이제 또 에이전트 얘기를 할 때 또 뭐 계약에 관한 얘기는 그때 하도록 할게요. 이제 계약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스포츠와 법에서. 그렇죠. 계약 조항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에이전트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스포츠와 법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사례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그 읽기 자료 과제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예, 제가 읽어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저희 집이 아니고 이제 다른 곳에 와 있기 때문에 요새 조금 못 읽었는데 제가 이제 최대한 빨리 읽고 여러분에게 그 제 소감과 점수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 그걸 기대해 주시기 바래요. 예, 그래서 오늘 시간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안녕히 계세요.